2024년 한국사회과교육학회 마지막 학술대회 제188차 학술대회 본논문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편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 학회 국제적인 학회죠. 이번에 멀리서 발표자 모셨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대학의 프로페서 남 모셨는데요. 저랑 96년도에 같이 대학을 입학한 동기입니다. 사담을 이야기하자면 다들 학부 시절을 기억해 주는 친구를 만나는 게 가장 좀 두렵잖아요. 남정훈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아마 학부 때 GPA 차이가 평균 한 3점쯤 났을 거예요. 4.3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잘하는 친구는 미주리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와줘서 너무 고마워. 오랜만에 만난 인사적으로 제 친구 남채곤 교수님 오셔서 참여학습과 평가에 대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미국 미주리 대학 마이크 없이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현재 지금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사회과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남채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목이 What counted to success in civic engagement? Development of embedded performance assessment for digital lessons.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당연히 한국어가 모국어고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한국어가 편한데 이게 일이나 연구랑 관련해서는 아직 한국어로 많이 자연스럽게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영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구는 현재 제 미저자이자 그리고 제 직장 동료인 여기 데이비드 캣 그 사람과 함께 그 연구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참여학습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 결과물보다는 그 학생들이 그 참여한 그 과정, 그러니까 focus on process rather than product. 이게 process에 초점 맞췄다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평가로 이어질 때 제가 이제 가졌던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럼 how do we assess the process of civic engagement? How is success?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민 참여를 평가할 수 있을까? 뭐가 성공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뭐가 성공의 그 기준이 된다.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제 연구 배경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시민 참여 그리고 이제 정치 참여, 학생 참여, 소수원 참여 이쪽으로의 연구를 해왔고 사실 그 평가 자체가 제 연구 주요 연구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참여, 시민 참여가 일반 사회 경험이 있을 때는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정치 참여를 잘한다 못한다고 하지만 이게 누가 교육적으로 말하는 평가 대상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여기서 말하는 student-led civics처럼 이게 학교 영역에 들어와서 교육 과정의 한 구성이 되겠지만 이제 교육 영역에서 평가라는 것을 이제 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생각하게 평가입니다. 현재 그런데 매사추세츠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놀랍게도 사실은요. MCAS라고 해서 multiple choice testing, 아주 최근까지 multiple choice testing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is the multiple choice testing is suitable for assessing the process of civic engagement? 이게 정말 아닌 거야.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2024년 얼마 전에 미국에도 대선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 대선과 함께 지선이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주민 소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매사추세츠에서는 결국에는 주민 소환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교육에서는 더 이상 이런 multiple choice testing 사지 선발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 결론이 났어요. 2023년 11월에. 그러면 이제 일단 평가를 해야 되고 이제 남는 행동은 performance assessment. 그래서 performance assessment가 이제 아직도 미국 현장에서 잘 많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첫 번째는 unreliable.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주관적인 채점 근거들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게 unfeasible.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교사를 했지만 이게 채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제 1, 2, 3, 4 스케일에 따라서 100명의 학생들의 그 수행평가를 채점해야 된다고 할 때 굉장히 힘든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제 동료가 이제 당면한 문제는 그러면은 그 멀티플 테스트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남는 방법은 새로운 도전. How can you achieve reliability and feasibility? 어떻게 그 신뢰성과 그리고 신뢰도를 우리가 좀 구축을 할 수 있구나. 거기서 이제 문제를 이제 저희들의 연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embedded performance assessment라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civic thinking summary가 그 embedded performance assessment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 디자인 컨테스트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찾아보고 있게요. Multi-year curriculum development operated by the Democratic Project at Harvard, grade 8, Middle of Civics curriculum, civic engagement and cover democracy. 근데 결국 쉽게 말하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1년짜리 교육과정을 이제 저희가 4년간 개발을 했는데 그 과정, 그 교육과정 안에 student-led civics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 제가 그 담당자였고 그 하버드에 있을 때 사실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주정부랑 일하면서 이제 교육자료 개발이라든지 교사 연수자료 개발이라든지 교육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쪽에 상당히 많이 이제 관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 교육과정 개발 자체가 그냥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했어요. 학교나 제 교사들이 굉장히 참여한 작업이었고 제가 좀
굉장히 아주 긴밀한 협력관 계속해서 교사들이라거나 교육과정 디자이너들이라거나 평가자들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벤트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 주요 아이디어는 뭐냐 해서 이거를 잠깐 설명하기 위해 이게 핵심이에요. 이 라인이 핵심인데 이렇게 윌슨과 스완이라는 그 스탠포드 연구원들이 이게 처음에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확립을 시킨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게 assessment이라는 거는 assess a student's progress and performance that are integrated, embedded into the instruction materials and are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the day-to-day classroom activities. 이게 뭐냐면은 assessment는 curriculum이고 assessment는 instruction이다. 그러니까 평가가 교육과정에 내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 교육과정이 평가이고 교수활동이 평가이고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등식이 내가 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거죠. 평가와 교육과정이 일치돼야 되고 서로 내재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보니까 이 등식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깨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저와 제 동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스튜던트 civics를 통해서 우리가 이 등식을 한번 복원을 시켜보자. 그런 이제 일종의 저한테도 실험이 있어요. 실험이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 embedded performance assessment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에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4가지 구성 원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developmental perspective. 제가 그냥 한번 읽을게요. 두 번째가 a match between curriculum and assessment. 3. Teacher management and responsibility. 4. Quality control. 근데 제가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4가지 원리를 교육과 수행평가 도구에 어떻게 수행평가 도구 개발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rinciple 1, developmental perspective인데 결국 여기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How can we identify an appropriate developmental perspective and articulate here clear learning goals?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학습 목표가 도대체 뭐야? 이거를 정해야 돼요. 이제 그건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6단계 아까 말씀드린 6단계가 결국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그 출발점이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6개가 기본점인 일종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종착점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너무 이제 제너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당면했던 그 문제는 그럼 how can you turn these 6 stages into concrete and measurable items?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전환시킬 건가? 그게 첫 번째 단계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의 했던 방식이 뭐냐면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10 questions for young change makers라고 이렇게 이름 있게 어떤 틀이 하나 있었는데 정치 참여, 시민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한 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젊게 좀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생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그 여러 가지 10가지 요소의 어떤 그런 ethical principle도 있었는데 이 사실 10 questions 자체가 한 8년, 7년 그 연구 결과물이었고 이거 자체가 사실 할 말은 많지만 저희 연구팀에서 이미 그거를 많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럼 우리가 이 10 questions를 일단 student civics를 디자인하는 데 써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assessment을 어떻게 하냐?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그 A라는 프레임워크를 커리큘럼 디자인한테 썼으니까 당연히 그 똑같은 프레임워크를 assessment 평가 도구 개발에 쓰면 이제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평가 도구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결국은 아까 그럼 이놈이 10 questions 이거와 그러면 6 stage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게 사실은 이제 학습 목표를 구성하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이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떻게 6단계와 그 10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첫 번째 이제 스테이지 1은
그 이제 첫 번째 저기 첫 두 문제, what matters to me and why, how much do I share.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how do I make it about more than ourselves. Where do we start? How can we make it easy and engaging for others to join in? 그리고 이제 stage 3는 이제 how do we get wisdom from crowds and how to handle the downsides of crowds. 이렇게 되고 stage 4 이제 plan에 있어서는 are we pushing voice, influence, or both? How do we get from voice to change? Implementing action 여기서는 how can I find allies?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reflection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10 questions 자체가 굉장히 사실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논문도 몇 개 썼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하나하나의 질문이 뭘 뜻하는 거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 부분을 약간 차치하고 조금 보셨어야 할 게 이 그냥 연계성을 보시고 사실 학습 목표라고 할 때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6단계를 통해서 맞춰야 될 학습 목표는 여기 하나하나에 그냥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학습 목표라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게 10 questions에 따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논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학습 목표가 설정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a match between curriculum and assessment.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how can we make a tight alignment between assessment and curriculum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예시가 예시 약간 이제 또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사실은 아까 그 10 questions 잠깐 보셨는데 이게 상당히 사실은 심플한 질문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가 중학교 2학년들한테는 아직도 그 10 questions 질문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발견해서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리니스 클래리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 조금 더 이렇게 명료하게 하는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이 what matters to me and why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커리큘럼에서 학생들 활동을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학생들이 보는 이 부분 This question has two parts. Make sure to answer both parts in your response. One, explain why your specific project topic matters to you. How does this topic connect to your identity or value?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아마 이제 학생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하실 텐데 가끔씩 애들한테 야너 왜 했어? 그러면 애들이 어떤 애들 I don't know, I like it.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조금 더 자극을 시키려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match, between assessment and curriculum. 이게 아까 지금 보셨던 거. 그러면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어세스먼트 측면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간단해요. 지금 여기서 학생들을 explain하는 거죠. 내가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교사들은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To say if the students articulate at least one concrete reason why the topic matters to him or them.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컴플리트한 거 하나만 있는지. 두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사를 하는 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To say if the reason is related to student identity values.
평가를 학생들이 그 작품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 거기에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하는 거는 그냥 심플하게 yes or no. 그 마찬가지로 yes or no.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1, 2, 3, 4 말고 그냥 있으면 있다고 있으면 당신 보기에 그냥 학생들이 한 것 같으면 yes. 아니면 no. 그러니까 퀄리티에서 생각하지 말고 yes or no만 하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진행을 취재하고 사실 이 부분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제가 yes or no를 했냐면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1, 2, 3, 4 스킬은 굉장히 이게 사실 사람들한테 커뮤니티 오버로드 생각하기 많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사실 서브젝트 그런 저지먼트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시켜 놓고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쉽게 그리고 오히려 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실용성을 높이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구체적인 항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이제 작업을 전반적으로 반복을 해서 총체적으로 22개 그런 예술도 항목이 스피킹 서머리인데 이제 그 테이블이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집 보시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4주, 5주 동안 단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교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채점하는 시간이 많은 것보다 그렇진 않고 제가 나중에 이걸 웹사이트 웹 어드레스부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겠죠. 평가에서 다 reliable에서 근데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저희 그 동료 데이비드 캐드가 이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reliability 테스트를 했어요.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일단 한 33명 정도 이제 그 학생들을 불러다가 그 reflection 그 자기 그 감상문 쓰게 했어요. 11종의 감상문 그 student aesthetics를 하고 난 다음에 감상문을 쓰게 했는데 그 감상문의 형식이 이 civic painting summer를 따라서 그렇게 12개 항목에 22개 항목에 따라서 그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명의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 그 33개의 그 학생들에게 감상문을 주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테이블을 준 거예요. 앞뒤로 된 테이블을 주면서 선생님들 그냥 선생님 이거 학생들 거 이제 작품들 보시고 그냥 그 평가해 주세요. 그냥 yes or no로 체크를 해주세요. 어떤 트레이닝도 하지 않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그냥 이거 보시고 그냥 yes or no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테스팅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굉장히 이제 이게 사실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테크니컬한 용어는 쓰진 않을 텐데 첫 번째는 absolute agreement, 그리고 두 번째는 consistency. 이게 두 가지 항목에서 굉장히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absolute agreement는 그냥 어떤 학생들 그거에 대해서 동일한 점수를 주는 거의 비슷한 점수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consistency는 그 여러 개의 학생들 작품이 있을 때 그 매기는 랭킹이 비슷한 거예요. 랭킹. 그러니까 점수도 비슷하게 주고 그 다음에 랭킹도 비슷하게 주니까 굉장히 사실은 상당한 신뢰도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스테이트 와이드나 이렇게 뭐 전국 단위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교실 현장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하게 신뢰도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툴로 지정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그 Educational Assessment라는 그 저널에 지금 저희가 이제 투고를 해서 지금 심사 중인 그런 이제 연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2, 3분 정도만 제가 금방 하는데 끝낼 수 있는데 또 이제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 Civic Thinking Summer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Formative Assessment, 형사평가라고 하나요? 그래서 Formative Assessment고 이게 학생들 스스로가 사실은 이게 학생들도 이게 student aesthetic 3년 동안 이걸 보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뭘 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교사들도 사실은 얘가 지금 어디 있구나, 이거는 조금 더 서포트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평가가 성성평가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Summative Assessment라고 해서 아까 저희 테스트에서 썼던 방식과 그냥 총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22개 항목에 따라서 간단하게 길게 쓸 필요 없고
몇 문장씩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쓰고 이제 이제 strength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방향을 조금 더 논의를 하자면 strength는 이제 좀 요약해서 말하면 일단 굉장히 내용적으로 탄압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process of civic engagement를 assessor이 굉장히 탄압하고 그 다음에 yes or no 굉장히 좀 활용도 쉽고 그리고 reliable하다. 신뢰도도 있고 그런 동시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반성적 사고를 모아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곁다리지만 또 중요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 동료가 말하는 경우는 그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그 어떤 일정 아마 이게 예스가 많은 학생일수록 이렇게 지식 그 civic knowledge의 그런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스킬인데 이렇게 높은 스킬을 보인 여기서 높은 스킬을 보인 그런 학생이 지식에도 굉장히 강한 연구를 보였다. 그런 커넥션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제목이에요. What counted success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What counted success라고 할 때 우리가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성공이 뭘 거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civic thinking summary를 봤을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도대체 몇 개의 yes냐, how many yeses would make success, 특히 이제 baseline.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숫자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비드 제 동료랑 함께 그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아마 그 베이스라인이 한 16개인가 17개인가 22개 중에 한 16개, 17개 정도의 예스를 가진 학생들은 이렇게 시민 포함한 그 internal advocacy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나왔는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제 시민교육 평가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driver's license, 그러니까 운전면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전면허 실기시험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필기시험 칠 때 우리가 뭐 100점 불러서 여기 100점 맞고 통과하신 분들도 이렇게 있잖아. 굳이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기도 우리가 무슨 F1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운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베이스라인 한번 60점, 70점. 뭐 실기에 있어서도 뭔가 그래도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 특히 이제 사회 참여, 시민 참여, 정치 참여 모델에서 저는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베이스라인을 정하고 그 학생들 그 베이스라인을 넘게 하는 거. 즉 저는 이렇게 학생들 랭킹을 따지는 개인적인 랭킹보다는 전반적으로 베이스라인을 찾아서 학생들 맞춰주고 거기를 넘게 하는 게 사실 제 개인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 논문은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단점도 있는데 사이코메트릭스가 조금 더 약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반화가 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활용돼야 될 학교 현장에서 이게 조금 더 폭넓게 활용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 제 동료나 저는 이 정도면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진짜 맞아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한국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파일럿 될 수가 있을까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입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맞자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라도 조금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고 싶다, 파일럿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다음 토요일에 서울에서 혹시 서울에서 잠깐 이렇게 만남을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여기 오늘 있을 텐데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기 QR 코드를 보시면 QR 코드 해보시면 아까 Civic Thinking Summary가 있는 그 웹사이트를 보시게 되고 그거랑 연결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감사합니다. 토론은 올해 여기 순천대 부임하신 홍진학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결혼을 10분 안에 못 하시는 분인데 또 좋네요. 향내네. 괜히. 네, 전세훈 반갑습니다. 춘천 자리에서 이 선생님들 앞에 토론하게 된 것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거기에 이 동현 남철봉 교수님의 그 토론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영광입니다. 사실 이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었는데 또 이제 이인호 교수님 또 이렇게 기초관련 하시는 또 학회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남철봉 교수님 또그제 평소에 또 이론 연구와 실천 연구를 많이 같이 병행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 쪽에 제가 좀 더 관심이 많다 보니 평소에 이제 그런 연구들을 조금씩 이제 좀 팔로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약간 좀 실천적인 연구여서 조금 더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영어로 이렇게 또 자료를 주셨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학회 강사님한테도 언제 주냐 자료를 읽어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번 주 초에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파워포인트로 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안도를 했습니다. 안도를 하고 이제 좀 이제 일기량이 적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까 맨 마지막에 여기 QR코드 들어가 보실 텐데 드라이브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하나씩 좀 클릭해보면서 읽어보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좀 어렵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와서 이렇게 다행히 또 토론자 생각하셔가지고 한글로 발표해 주시고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 토론한다는 생각보다도 제 볼 때 좀 어떤 관점에서 좀 생각을 했었냐면요. 이 내용 자체는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참여학습과 관련해가지고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이 개념 자체는 많이 좀 소개돼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 저도 교사 생활할 때도 좀 들어봤지만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 그리고 평가 그 기록까지 교수 평기 일체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과정이 개념 자체는 아마 학교 현장에 지금 이미 많이 수용되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관련해가지고 루브릭 같은 것도 많이 개발돼 있어서 실제 선생님들이 많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은 있어서 좀 저는 처음에 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남철 교수님께 소개하시지만 상당히 많이 근접하게 좀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오늘 발표 듣고 제가 이거 사이트 좀 보면서 좀 든 생각은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지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토론자로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토론이 아니라 사실 좀 적극적인 이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 우리나라에도 다 있는 개념인데 이거 뭐 지금 하는 거라고 크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오히려 토론자의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 이 자료를 보면서 크게 한 3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이랑 수업이랑 평가, 그 기록까지 어떤 일체화하는 거, 이 개념 자체는 한국에도 지금 받아들여져 있고 많이 지금 실제로 지금 서술형으로 지금 생활기록 같은 데 많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하면서 이 질문에 따라 좀 따라가 보시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아까 6단계랑 10가지 질문 하셨는데 제가 진짜 다 클릭하면서 하나씩 한번 물어보면서 해봤거든요. 근데 각 단계마다 굉장히 많은 시청각 자료들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고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좀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상당히 좀 새롭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 비슷한 자료들이 뭐 저도 평가원에 있고 했지만 상당히 많은 우리가 교수학습 자료들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남채원 교수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개발된 거다. 우리가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피드백 받으면서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해가지고 자료를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가? 사실 하나의 프로젝트 가지고 한 길게 잡더라도 한 2, 3년 걸쳐서 하나의 자료를 개발하긴 하지만
그 개발된 자료를 수년 동안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계속해서 좀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된 것 같다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우리 어떤 교육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주제가 시빅 인게이지먼트, 그 사회 참여, 시민 참여잖아요. 참여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뭐 저도 그 정치 교육의 어떤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런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학교 현장에서 될 것이냐, 어떻게 뭐 입시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이런 게 되느냐, 그리고 심지어 입시와 약간 거리가 있는 중학교 단계로 가더라도 이런 걸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힘들 거야 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걸 실제로 지금 거의 한 학기 정도 분량을 실제로 수업을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좀 완성도를 높여놨다는 점 차원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회 참여라는 주제로 아까 저기 교수 편기 일체화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어떤 성취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것들을 평가하는 루브릭은 개발되어 있지만 사회 참여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런 루브릭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얘기할 때 사회 참여 이런 거는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마는 거지 이걸 평가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가 굉장히 좀 가치 있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실제 이제 학교 수업에 지금 매사추세츠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사례에서 우리가 좀 적용하고 저도 교사들이 어떤 이런 루브릭을 개발해가지고 발표하는 걸 많이 봤지만 그런 발표하는 걸 볼 때 이제 드는 느낌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런 발표문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저렇게까지는 뭐 다들 저렇게 하지는 못하지. 굉장히 우수한 사례를 발표해도 사실 그게 잘 일반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좀 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굉장히 좀 그 실제적인 어떤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예스와도 아까 그런 측면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실제 좀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표현도 계속 있는데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클릭해보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학생들 만들어 놓은 자료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결과물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좀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싶고 사실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좀 세부적으로는 좀 굉장히 많긴 한데 아까 10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려고 근데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궁금해할 만한 게 이제 어떤 건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평가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런 어떤 수업 자료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 이제 어쨌든 학교에 계시면서도 어떤 연구에 대한 관심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수업 자료 개발이나 이런 어떤 평가 자료를 개발할 때 여기에 우리와 같은 교과교육 연구자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 간섭하고 있는가 이게 조금 저는 좀 궁금합니다. 사실 평가원에서도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교사들이 어떤 워킹그룹이 있고 어떤 기본 방향이 정해지면 그 기본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교사들이 자료를 개발하고 개발한 자료를 그냥 세련화시켜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 내용이 정말 이 교과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아까 질문 하나를 계속 좀 수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과정에 지금 여기 다 연구하시는 분인데 연구자로서의 어떤 관심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반영되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틀에 맞춰서 약간 도와주는 느낌? 물론 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과교육에서 어떤 이론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서 이 이론이 정말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교사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것들을 상호작용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남쪽 교수님께서 아마 길게 작업하셨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그 중간중간에 개입하셨던 어떤 경험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이 사회참여학습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지금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수업하시는 거랑은 약간 거리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 과정에서 어떤 학문적인 지식과 내용을 많이 충분히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경험을 하는 교사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거는 과연 이거 할 때 예를 들때 내용적으로 뭘 배우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세요. 뭐 좋은 활동인 걸 알겠는데 실제 수업하려면 학문적인 지식과 어떤 내용 연계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실 때 아마 겪었던 경험 같은 게 없는지 라는 좀 부분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질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질문부터 하면은 그 되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학생이 참여학습과 사실은 뭐 이렇게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도 굉장히 이제 폴라라이제이션이 양극화가 많이 돼서 굉장히 이렇게 사실 힘들어요. 이게 특히 이제 시민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힘들이 예를 들어 지식 여기 그럼 지식은 언제 가르치냐? 오늘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참여 학습을 하다 보면 활동을 하지만 지식은 언제 배우냐? 이 참여 학습 활동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이고 좀 심하게 적대적인 경우도 많은데 이게 이분법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식이냐 활동이냐.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게 사실은 일체되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임의적으로 이제 어떤 이분법이 발생한 건데 저희 이제 교육 과정에서 보면은 그 부분을 저희도 잘 인지를 했고 사실은 이 스튜디오 매스믹스가 마지막 단원이에요. 1년짜리 과정 중에 마지막 단원이고 그 전에 학생들이 처음부터 처음 단원 포에만 그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Political Foundation of Democracy, U.S. Government History, Court Cases가 그 전에 1년 동안 쭉 그 이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배워요. 그리고 이 목적이 뭐냐면은 그럼 너네가 그렇게 1년 동안 많이 배운 지식을 그럼 실제 너희들이라고 학생들 너네들 그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이라거나 또 지방 어떤 자치단체라거나 너의 삶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그런 이제 바이너리 knowledge versus action 그런 이제 바이너리를 타파하고 사실 좀 일체화되는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게 사실 그 목적이었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잘 정해진 것 같고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아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실 제가 왜 이 질문에 굉장히 깊이 감동했냐면은 제가 겪었던 고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두 타입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프로젝트, 하나는 리서치 프로젝트. 사실 이게 교육과정 여기서 이게 DKP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오래 있었던 그 프로젝트는 그 주가 이게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교사 연수 개발 그리고 그것도 약간 실무적으로 굉장히 깊이 개입된 거였고 물론 제가 거기서 연구원이긴 했지만 제가 그때 겪었던 약간 고민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교육과정 개발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이거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제 연구로 발전을 시킬 건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연구 주제를 다시 설정해서 이거를 연구 자료를 개발을 하고 이걸 어떻게 논문으로 다시 발표를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조금 힘든 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제가 있었던 그 팀 자체가 어떤 이렇게 연구 프로젝트가 당시로서는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질문들도 많았죠. 그러나 이제 초창기에는 일단 어떤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이 프로젝트를 조금 멀리 조금 더 이제 조금 먼 거리에서 broad perspective 제가 가끔씩 영어 봤는데 한국말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멀리서 보겠다 보니까 다른 식으로 이제 연구 주제라든지 이제 연구 자료들을 개발을 하게 되고 사실 이 평가 이 도구 개발 이 연구도 사실은 처음
루블 자체가 개발은 많이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은 걸 대표할 수 없다.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걸 대표할 수 없고 뭔가 새로운 걸 더해야 한다면은 우리가 신뢰도가 있는 그런 루블 그런 거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된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영구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답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지만 어쨌든 나름의 답이었습니다. 예, 멀리서 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시겠지만 그 추가 디스커션이 서울대에서 예고가 되어 있죠, 그죠? 거기서 좀 더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이것만큼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희 교수님하고 남정희 교수님이 이중언어 부사제가 되니까 그 원래 표준어를 구사를 못 하시던 분인데 모국어가 표적이 되시네요. 놀랍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발표는 처음에 의도한 게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니까 중등 현장에서 오랫동안 학생들 가르치시다가 이제 곧 한 분은 연구원에서 그리고 한 분은 이미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분으로 신분이 바뀌신 분들이 되셨네요. 발표는 곧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연구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실 송민석 박사님께서 중학교 사회과교사의 행위주체성에 관한 실적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송 박사님. 끝나는 시간이 25분, 발표 시간이 25분이 아니라 끝나는 시간 25분이죠. 최대한 25분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대청중학교 사회교사 송민섭입니다. 저는 2023년 2학기에 두 중학교 사회 수업에 대한 실적 사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것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논문 중에서 논문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려 3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무거운 논문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과교사의 행위 주체성에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과교사의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실천은 성공적인 사회과 교육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은 사회과 교사의 행위 주체성을 발표 주제로 하였습니다. 네, 발표 순서입니다. 서론에서 연구 목적을 말씀드리고 이론적 배경에서 참고한 행위 주체성 이론 그리고 선행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질적 사례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연구 결과로서 사회과 교사들의 실천에 대해서 교사 행위 주체성의 반복적, 투영적 그리고 실천 평가력 차원에서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논의 및 결론에서 왜 교사의 실천을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서론입니다. 저의 학위 논문의 원제는 중학교 사회과 교사의 역량 중심 수업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는 렌즈로 취한 행위 주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를 첨예했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큰 차이 없이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 변화의 주된 성공 요인으로 교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변해야 교육의 변화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행위 주체성이 이런 변화에 직면한 교사들의 이해와 실천을 이해하는 유용한 틀로 최근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영역에서의 연구물들이 축적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 사회과에서 김지훈 박사님이 초등 경제 교사 공동체들의
교사 공동체를 분석할 때 이 행위 주체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사회과 교사의 행위 주체성 발현 양상과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교사 전문성 함양 및 교육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오늘 발표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관련 연구 질문입니다. 첫째, 중학교에서의 사회과 수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는 교사들의 주체적인 수업 실천을 포괄적으로 탐구하는 데 활용된 질문입니다. 둘째, 중학교 사회과 교사가 수업을 실천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일까? 이는 교사들의 주체적인 실천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한 탐색 질문입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행위 주체성인데 행위 주체성이 이제 여러 논문에서 좀 훈제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행위 주체성이 있고 반면 사회 심리적 부인으로서 행위 주체성을 접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서 약간의 혼란을 저는 겪었는데 사회학적으로는 이제 어떤 주체의 사회적인 참여 과정을 서술하는 틀로서 사용을 했었고 알버트 반드라가 1989년 심리학회 논문에서 발표한 것은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인, 자기 효능감이나 이런 특정 요인으로 다룬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주체의 실천 과정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회학적 행위 주체성 이론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내재된 사회적 참여의 과정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요. 즉 이제 과거의 어떤 실천 주체의 과거의 반행 그리고 미래의 지향, 현재에 대한 판단을 이제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맥락에서 행위자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개입을 설명할 수 있다고 에밀리 웨이커가 미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세 차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은 이 행위주체성 이론이 등장한 게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이제 구조와 행위, 사회학에서 구조와 행위에 관한 논쟁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 중에서 구조 차원을 강조하는 입장이 바로 이제 반복적 차원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사고와 행동 패턴에 대한 행위자의 선택적 재활성화, 즉 사회 구조가 인간에게 체화돼서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복적 차원을 설정할 것이고요. 행위 주체성의 중심은 도식화, 그리고 관련 용어는 습관, 루틴, 전통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한편 이제 어떤 과거 사회 구조의 영향 외에 개인의 어떤 합리적 선택, 합리 선택 이론에 따라서 강조되는 부분은 실천 평가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요구가 있을 때 어떤 실현 행위 주체가 실용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실천 평가적 차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행위 주체성의 중심은 맥락화이고 여기서는 개인의 판단, 재치, 적용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사회학에서 구조와 행위 이론에서 언급이 되던 것들이지만 에밀리 웨이어 미셸가 이걸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이제 종합을 하려고 시도한 것이 바로 행위 주체성 이론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론에서 행위자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서 연구자들이 추가한 것이 바로 투영적 차원입니다. 미래에 가능한 행동 괴력 중에서 그 중에 그것들에 대한 행위자의 어떤 상상적 생성을 설명하고자 했고요. 행위 주체성의 중심은 가설화, 그리고 관련 용어는 상상, 계획, 두려움과 열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 주체의 행동을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바로 행위 주체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선행 연구로 탐구한 것들은 학교 현장의 맥락에서 교사들의 주체적인 실천을 탐구한 연구들, 그리고 사회과 맥락에서는 박윤경 교수님 논문 포함해서 사회과 맥락에서의 교사들의 실천을 탐구한 연구들을 참고했습니다. 선행 연구를 보았을 때 교사들은 역량이라는 그 변화에 비판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면하는 모습들도 상당 부분 보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을 설계했습니다.
질적 사례 연구를 실행했었고 이는 교사들의 실천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선생님의 수업 사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 사례 연구를 설계하고 숫자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네, 전문성이 높다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인정을 받는 선생님들이셨고 경력도 많이 있으신 분이고 특히 어떤 교사 공동체를 주도하시는 분들이라서 전문성이 내외로 인정받는 그런 선생님들을 연구 참여자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전문성 높은 교사를 선택하고자 했고 사례 간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쪽은 이제 서울 주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수석 교사님, 한 분은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의 수업을 탐구했고 수업의 초점도 굉장히 달라서 한 분은 이제 협업 프로젝트 그리고 학생 주도의 실천을 강조하시는 분이셨고 다른 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 수업이나 체험을 강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2023년 11월부터 참여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현지자료 조사를 실시했고 1월부터 자료 분석 및 면담을 통해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사회과 교사의 실천들을 행위 주체성의 차원으로 분석한 것인데요. 내용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각 현장 분위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동영상을 간략히만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A중학교 박창찬 선생님의 코스웨어 워크북 기반 개별학습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태블릿 가지고 워크북 하나씩 가지고서 개별학습 중이고 지금 음소거가 아닌데 개인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다른 수업 참관했을 때는 되게 수업 때도 안 좋고 그런 아이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B중학교의 조은성 선생님 프로젝트 수업 나도 시민이다 프로젝트 수업 장면입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 굉장히 말소리가 활발하게 들리고 있고 아이들은 거의 몇 차시에 모여가지고 토의를 하거나 협업하면서 우리 주변의 문제점 발견부터 이제 해결책 도출까지 협업하는 그런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A중학교 경기도에 있는 약간 낙후 지역 학교에서 박찬찬 선생님이 실천한 수업입니다. 수업 목표는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시되 세계시민 측면에 초점을 두셔가지고 세계시민에 관한 그런 내용들, 문화에 관한 내용들을 수업하셨고 특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절실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목표를 위해서 개별 학습이 가능한 코스웨어 워크북을 개발하고 그것을 수업에 적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재미있는 수업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어떤 예능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을 QR코드로 워크북에 곳곳에 녹여놓고 그것을 가지고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곳곳에 체험, 즉 학교에서 파이어 스틱으로 불 붙여보다든지 하는 생경한 경험들을 군데군데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워크북 기반 개별 학습을 하고 다 작성하면은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생각 나누면서 답을 맞춰보거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퀴즈 게임을 하거나 수행 평가를 하면서 공부한 걸 적용하는 기회였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이런 수업을 교사가 했나 그것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반복적 차원에서는 이분이 예전부터 이 워크북 형태의 수업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고 거꾸로 수업이나 자기주도 학습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형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반복된 이 교사의 워크북 형태의 관행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고 그리고 교사 공동체에서 공유하는 체험경제 철학이라는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스스로 또 거기 어떤 교사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이제 내면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그 공동체의 어떤 반복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고 이것이 본인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투영적 차원에서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세계화된 세상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전 평가적 차원에서는 아이들이 그 지역, 굉장히 낙후 지역에 기초 동기나 학습 능력들이 결손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주도적인 공부 방법부터 습득시켜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업을 구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비중학교에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수업이 나타나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프로젝트가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수업 목표는 역시 민주시민의 역할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초점은 어떤 시민 참여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이 시민 참여 방법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특히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설정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내건 것이 나도 시민이다 프로젝트 수업이었고요. 아이들은 이제 주변의 문제를 관찰실을 통해 파악을 한 다음 이제 내가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 성찰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방안과 같은 어떤 그 방법들을 마중물 성격의 비계로 제시함으로써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아이들이 협업하고 프로젝트 결과물을 도출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한 배경에는 역시 과거에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해오셨던 분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으며 이분은 그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켜 오셨던 관행에 따랐습니다. 또한 이제 교사 공동체, 학교, 거기가 혁신학교라서 그분들이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셨고 이 조윤성 교사 역시 도전을 거의 습관처럼 하셔서 프로젝트 내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투영적 측면에서는 이제 사회 민주시민 양성을 강조하시면서도 미래의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목표 설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났고요. 실천 평가적 차원에서는 아이들이 A중학교와는 다르게 어른들한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진로 결정이나 종속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착안을 하셔서 주체성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27분인데 3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방금 기술적으로 분석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논의 및 재현에서 좀 더 세부적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고 재현드리고자 합니다. 반복적 차원에 관한 논의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과거에 구축해온 전문적인 방식이 사회과 교사들의 현재 수업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2015 대전 교육과정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거꾸로 교실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수업에 관심이 있으셨고 본인들이 발전시켜온 것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서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위 논문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수업 관성이라는 개념으로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즉 교사가 교원 양성 과정이나 그리고 교직 생활 속에서 형성한 전문적인 방식이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두 연구 사례 교사들의 실천을 통해서 수업 관성이라는 것이 있고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투영학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교과 정체성이 교사의 어떤 상상에 반영된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인데요. 이번 제가 연구에서 사회과 교육 측면에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회과 교사는 당연히 민주시민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교사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어느 부분에 착안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교육 목표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세계화된 세상을 얘기하면서 문화 이해 능력을 굉장히 강조해서 거의 석 달을 거기에 투입을 하셨고 같은 시기에 같은 과목을 가르침에도 한 분은 그런 쪽에 투입을 하신 반면 한 분은 이제 시민 참여 방안 지역사회 시민 참여에 차단해 주셔서 그쪽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교사의 교과 정체성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회에 대한 교사의 이해 이런 것들이 사회과 수업 실천 특히 교사가 이해하는 시민상과 목표 설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실천 평가력 차원에서는 학생의 문제, 학교의 여건, 교육제도 문화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특히 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수업 목표 설정이나 내용, 학습 속도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로 이제 카노이와 레빈의 연구를 저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떠올렸는데 예전 선행 연구에서는 중하계층 아이들은 되게 재미있고 그냥 가벼운 활동 그리고 중상계층 아이들은 이제 토론 프로젝트, 개방형 질문과 결론, 미래 역할 준비 이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지역 배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속에서도 교사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가 수업을 발전시켜 관행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즉, 수업 관성이 분명히 교사들한테 있고 자신들이 쌓아온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양성 혹은 전문성 개발 단계에서는 교사의 수업 관성을 잘 길러주고 성찰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특히 교육 정책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하던 관성, 즉 방식이 있는데 새로운 변화라고 그냥 선생님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교사들이 해오던 방식과 그 관행을 이해해서 거기에 변화를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사 공동체는 여러 연구에서 많이 강조하고 교사 공동체를 통해 교사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했던 점은 선생님들 여러 연구회에 있지만 언급하는 특정한 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공유하는 어떤 강한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고 방법론이 있습니다. 사실 교사의 공동체 하라고 예산 주면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많고 교사 공동체가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철학을 공유할 만큼의 강력하고 좀 선생님들한테 지지를 받는 그런 교사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사회과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에서 미래 사회에 대해서 교사들한테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 길러낼 시민들의 역량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넷째, 이 두 학교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굉장히 다른 환경에 처해 있고 이 두 학교를 보면 저는 서로 다른 시민들이 길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차원에서 학생들 지역이나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교사학습 방법을 개발해서 각 지역에 맞는 각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수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맺은 말로는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하면서 학생 주도성, 깊이 있는 학습, 미래 역량 이런 알듯 말듯한 단어들이 교사들한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교사들의 어떤 과목 관행이나 교사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 정해져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교육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교사들이 그동안 해온 어떤 관행, 관성을 이해하고 교사들의 미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적합한 교사학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업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진행돼서 성공하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일 때 가장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기관으로 가시게 되실 텐데요. 스스로 그냥 나중에 생각하시고 좋은 연구 많이 해주시기, 정책 연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진주교대의 김창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교대 김창민입니다. 네, 저 선생님의 논문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이분은 이제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교육계 바깥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공교육 선생님을 저희가 평가전하는 약간 그런 발언들을 하실 때를 가끔 접할 때가 있는데 되게 선생님 논문을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교사가 교육과정 전달자가 아니라 사용자이자 개발자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에서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영양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그거를 수업 잘하는 쌤들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좀 되게 잘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약간 고맙다 이런 마음도 이제 들었고 아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수업 반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시고 해가지고 자기적이다 막 이런 생각도 이제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릴 내용들은 약간 근데 이제 이게 박사 논문의 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한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컴팩트하게 그런 그리기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랑 연구 질문에 영양중심 교육과정이 안 들어가도 될까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 이제 그거를 전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론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영양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는데 이 변화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 그러면 이 영양중심 교육과정 바뀌기 전이랑 그 후랑 비교해야 되나? 비교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부분을 좀 약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기회랑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 주체성이라는 개념 정의가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 시간적으로 내재된 사회적 참여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행위 주체성은 사회 참여랑은 뭐가 다르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옆에 선행 연구 검토에서도 교사들의 주체적인 실천을 탐구한 내용도 그랬는데 그러면 행위 주체성은 교사들의 주체적인 실천과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념학습 모형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게 속성 모형에서 얘기하는 어떤 결정적 속성 이게 뭘까? 이 행위 주체성에 그리고 예시가 있다는 물론 이 부분이 예시겠지만 좀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 사장이 이제 그 선생님이 참여연대를 하시고 자료를 수집하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분석하신 내용이고 5장이 좀 해석하신 내용이고 이렇게 한데 제가 보기에 약간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사장이 1절은 수업을 보여줘요. 근데 수업은 어쨌든 박차차 선생님과 주은성 선생님을 나눠서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그 선생님의 틀에 따라서 이렇게 반복적 차원, 투영적 차원, 실천 평가적 차원 이렇게 나눠서 이 요인이 뭔가를 이제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5장의 그 논의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까 수업 관성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박차차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했고 주은성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두 교사를 계속 비교하면서 스크립트를 넣어주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아까 이제 수업을 보면서 서로 다른 시민들이 길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두 분이 민주 시민교육에 굉장히 이제 헌신하는 그 지향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시국에 대해서 이 두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그 영양 중심이 안 들어가도 되나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원제는 영양 중심 수업에 대한 사례 연구였고 관련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좀 너무 많으니까 행위 주체성 쪽으로만 좀 좁히자라고 하는 줄이는 과정에서 생략되는 부분이 있음을
영양 교육과정이라는 이제 변화에 맞춰서 교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전에는 어떠셨는가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발견했던 것이 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고, 그 영양이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 본인들이 하시던 방식에 맞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사회과 교사로서 민주 시민의 자질, 의사결정 능력, 공동체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도 이제 자신들이 기존에 해오던 그 방식 안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슷하게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그 변화 이전의 수업을 제가 직접 참여 관찰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전 모습과 비교를 하는 내용은 딱히 없어서 그런 의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행위 주체성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에밀리 베이어 미셸 1998년 논문에 좀 이제 착안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설명을 보면서 아주 명징하게 정의된 서술을 저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해서 저 스스로도 이 정의를 좀 정의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의 주체적인 실천과 행위 주체성 관련 이런 것이 같은 얘기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주체의 실천이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망이 되고 그 요인들로 분석이 되는데 행위 주체성과 같은 의미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분석과 해석이 구분되거나 그렇지 않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시는 측면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시민들이 길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당연히 그 두 분 다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시고 민주시민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참여적이고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민을 길러내는 데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다루는 내용과 접근 방식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 이제 A중학교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냥 자기 앞가림 하자, 거기서 그 수준에서 논의가 된다면 B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천하고 아예 정책에 참여하고 약간 고차원적인 능력 발현으로 의도할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업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 부분에서 서로 다른 시민이 길러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통점은 민주시민성 교육에 있고, 그래서 이 시국에 대해서 역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길러졌을 거라고 그 현장 무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플러 코멘트 있으십니까? 네. 그냥 아주 간단한 기념점이라서 teacher inertia라고 있어요. 교사 반성이라고 있어요. 그게 사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에이전시랑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왜냐하면 이제 관성이라는 게 안 변하고 복지부동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도 저도 교사하고 교수님도 계시고 본인의 티칭 스타일이 있고 중요한 관점에 따라서 이제 쌓아온 그런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관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떤 관성들이 있고 어떤 목표에 따라서 어떤 체계가 있는지를 탐구하면은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금 한 공간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감으로는요, 선생님 teacher inertia라고 있을 때 영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부정적인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보니까 그 선생님 말씀 teacher inertia가 agency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긍정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마 영어가 teacher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momentum이라든가 좀 그런
해주신 손민수 박사님, 이정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2구 주제 발표의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장내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마지막 연말 학회는 늘 총회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공통으로 보는 시간에 55분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정무이사님이 주관하셔서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